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회계에 대해서 흔히 가지는 생각,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메시지, 시사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회계직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회계직으로의 어떤 전근, 이직 등을 고려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회계를 아예 때려치고 딴 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은 난 수학을 못하는데 회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회계 업무를 근데 하면은 대부분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사칙 연산으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돼요. 고차원적인 그런 수학을 쓰는 경우는 잘 없다. 사칙 연산으로 대부분 다 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회계가 나한테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엑셀 베이스로 업무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엑셀의 어떤 다양한 함수와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내가 엑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내 업무의 어떤 질과 속도를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엑셀 다루는 것을 내가 극혐하고 엑셀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회계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생각은 회계가 너무 지루해요 라는 생각이에요. 회계 업무를 하면은 전표라든지 증빙을 챙긴다든지 숫자를 입력하고 이런 지루한 업무 위주로 처음에는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연차가 높아질수록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 그래서 회계 일을 오랫동안 했을 때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이들과 잘 어울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내가 문제 해결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사람 상대하는 거 너무 싫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회계직을 비추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은 회계는 어려워요. 회계라는 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차변, 대변, 순이익 이런 개념들을 실생활에서 안 쓰기 때문에 낯설게 처음에는 느껴질 수 있죠. 마치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 너무 용어들도 이상하고 그렇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회계 원리라는 어떤 그런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 있죠. 회계에 대한 어떤 가장 베이직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과목인데, 이런 것을 한번 수강을 해보시고 회계 원리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너무 싫다, 그냥 본능적으로 난 그냥 회계 원리만 봐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나는 회계랑은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계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생각은 회계를 하면은 야근이 쩔지 않나요? 라는 생각. 마감, 기한 이런 것들에 쫓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근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죠. 그러나 회계를 한다고 해서 야근을 항상 밥 먹듯이 해야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팀의 어떤 규모, 내 직위,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 거래처의 특성, 사장님의 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야근이 습관화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해보기 전에는 야근이 정말 많을지 아니면 별로 없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그리고 이따금씩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내가 거부감이 없다면 회계를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나는 정말 꺼리고, 나는 너무 싫다, 리스크 너무 싫어, 그리고 이직 너무 귀찮은데, 한 회사 가면 좀 오래 일하는 게 좋은데 어디 또 이직하려고 딴 데 가서 면접 봐야 되고 이런 거 난 진짜 너무 싫다, 그런 거 한 회사에서 좀 오래 하고 싶다, 즉 이직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거부감이 많이 든다면 회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생각은 회계는 AI에 의해서 대체된다고 하던데요. 회계해봐야 AI 기계가 나를 대신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제 생각에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그런 작업은 상당수 AI에 의해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미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회계 시스템 같은 것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단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작업들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꼭 회계, 비단 회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직종에서도 단순하고 그런 반복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AI가 들어와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회계 소프트웨어 같은 게 새로 나왔을 때 이것을 창의적으로 능수능란하게 다룰 사람이 필요하겠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은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AI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쉽게 대체되지 않을 거고, 또한 회계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을 하고 이에 따른 뭐 시사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는 이런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고차원적인 그런 능력이죠. 이런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AI가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겠지만 의사결정이라는 이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AI가 사람을 쉽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냥 노가다성 업무가 체질에 맞는 것 같고 하루 종일 그냥 좀 반복하고 이런 게 나는 체질에 맞다. 그리고 나는 이런 업무를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자료 뭐 해석하고 막 이런 머리 아픈 일을 난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회계 업무를 비추를 합니다. 계속해서 회계를 한다고 해도 단순한 일만 하니까 몸값은 별로 높아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 노동력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사람들이 회계에 대해서 흔히 가지는 생각 그리고 이에 따른 시사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을 찾아뵙도록 할게요.